프로젝트 이제 구성은 대부분 이렇게 돼요. 뭐 프로젝트 인원이 10명이다 하면 10명 중에 한두 명, 뭐 리더랑 뭐 주요 뭐 AA 뭐 설계하는 분들, 그런 분들 해서 뭐 10명 중에 2명 빼고 나머지 8명은 프리랜서 개발자로 채워지는 경우, 뭐 그런 경우도 있고, 거꾸로 뭐 10명 중에 8, 9명이 정규직들, 그 회사 사람들이고 거기에 이제 한두 명이 추가적으로 프리랜서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뭐 두 가지 다 겪어봤습니다. 근데 확실히 이제 성격은 따지면 프리랜서들이 좀 더 폐쇄적이고 많이 개인주의죠. 내성적이고, 이거 말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 그러니까 어울려 다니고 막 이런 거를 사실 보기 힘들어요. 거의 좀 삭막한 경우도 있어요. 진짜 사무실에 같이 있는데 한마디도 안 걸어. 서로 뭐 회식이라고 해봐야 그냥 그 회사에서 만들어주는 회식,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친해가지고 뭐 같이 뭐 술 먹으러 다니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적은 편이에요. 그리고 좀 극단적인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뭐 흔히 얘기하는 오타쿠라고 하잖아요. 사실 그런 성향의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성향의 사람 굉장히 좀 많이 찾아볼 수 있고, 좀 극단적으로 왜 집에서 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안 씻고 뭐 영상 뭐 애니메이션이나 뭐 드라마 유튜브 이런 것만 보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 그런 분들도 나오세요. 뭐 그분들을 욕하자는 건 아니지만 그런 분들이 오면은 많이 힘들긴 합니다. 그런 분들이 오면은 이제 의사소통이 좀 힘들어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 사람들 중에도 진짜 또 반대로 그런 경우도 있어요. 뭐 내가 욕을 하고 뭐 두둔하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본 것들을 얘기하는 거야. 뭐 애니메이션 보고 뭐 라노벨 뭐 이런 거 읽고 약간 이런 분이야. 그런데 또 성격은 너무 밝아가지고 그 대신 좀 굉장히 막 사람 대하는 거 어려워하긴 하지만 뭐 해달라고 하면 다 해주시려고 하고, 부탁하면 다 해주시려고 하고, 뭐 자기가 적극적으로 일도 하고 막 알아봐 주시고 이런 분도 계시고요. 이상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막 뭐 말 걸고 제가 이거 뭐 잘못됐다 얘기를 하는데 분명히 이제 나중에 확인된 거는 자기 잘못이었거든요. 그렇게 막 하면은 막 짜증을 내고 미친 사람인가?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이상한 사람도 있고, 좀 극단적으로 이 사람은, 내 기억하는 이분은 처음에는 진짜 안 씻고 왔어요. 아예. 그래서 머리가 한 달 안 감으면 떡이 지다 못해서 이제 머리가 막 기름이 잘잘 흐르겠죠. 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머리를 감고 오긴 했어요, 다행히. 근데 진짜 가까이 가기도 좀 힘들 정도인데 얘가 왜 들어왔을까? 뭐 이런 얘기들은 이제 뭐 뒤에 가서 마저 할 건데,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고요. 그러면은 반대로 내가 이제 프리랜서들을 많이 얘기했는데, 그럼 정규직들은 어떠냐? 상대적으로 좀 괜찮은 편이긴 해요. 인간관계도 좀 하고 사회생활 하고 좀 대화도 잘 하고 뭐 이런 분들도 있는데, 뭐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뭐 마찬가지로 말수 굉장히 없고 뭐 혼자만 지내고 싶어하고 그런 사람들도 정규직 중에도 있어요, 분명히. 뭐 저도 그런 성향이기도 한데, 처음에 들어가 그 정규직이 많은 프로젝트에서 내가 혼자 프리랜서로 들어갔을 때 다소 외로울 수 있습니다. 왜냐면 확실히 이제 그 사람들은 자기네들끼리 좀 친한 사람들이고, 저는 외지인이고 금방 나갈 사람이에요. 이것만 하고 나갈 사람이고, 대부분은 프리랜서들이 일을 제대로 하고 나가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제 많이 감시하려고 하고 귀찮아합니다. 왜냐면 이 사람도 들어오면은 이 회사의 개발 환경이나 뭐 이런 걸 이제 다 가르쳐 줘야 되거든. 그걸 이제 적극적으로 해주는 사람들도 있는데 굉장히 그거 하나 해주는데 짜증 내는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해주긴 해줘야 돼. 왜냐면 내가 알아서 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 그거는 걔네 회사 개발 환경이니까. 근데 그러고 이제 내가 뭐 잘못하면은 자기네들끼리 약간 쑥덕거린다거나 뭐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좀 많이 좀 외로울 때도 있었어요. 근데 뭐 저 같은 경우는 웬만한 환경에서도 그냥 잘 적응을 하는 편이라 그런 것도 그냥 그때 좀 힘들긴 했는데 뭐 그냥 그러고 넘어갔거든요. 그리고 나중에는 제가 또 그 사람들이랑 친해져가지고 잘 지내기도 하고 하지만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뭐 마냥 좋지만은 않아요. 전반적으로 좀 외로울 거예요. 아니면 그게 오히려 편하던 사람들은 편할 수도 있는데, 뭐 프리랜서가 많건 아니면 정규직이 많건 간에 좀 관계를 많이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에 힘들 수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지금은 뭐 자기 하기에 따라서는 이제 뭐 친하게 지낼 수 있지. 그거 뭐 다 똑같은 거 아니겠어?
다 자기 하기 나름이지 뭐. 또 한잔 하고 잘 지낼 수도 있는 거고, 그거는 뭐 사람에 따라 다른 거죠. 근데 전반적인 분위기는 제가 겪은 거는 좀 그랬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정규직이 전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있고요. 뭐 일단은 뭐 재계약에 대해서 얘기하면 당연히 잘하면 재계약입니다. 예, 일을 잘해야 재계약이에요. 일을 잘해야 되고 뭐 거기 있는 동안에 사람들과 뭐 트러블도 없었어야 될 거고, 당연히 재계약의 기회는 충분히 많아요. 그 재계약은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자기가 하던 SI 프로젝트가 안정화가 되고 그러게 되면은 SM 직원을 구하거든요. 그 프로그램 만든 사람이 제일 잘 알잖아요. 그래서 SM 직원이 필요한데 SM 계약을 그래서 제의를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SI보다는 SM이 월급이 적기 때문에 이제 저같이 SI만 도는 사람들한테는 월급을 생각하면은 별로 안 좋을 수 있습니다. 근데 SM이 사실은 사람 성향에 따라 다 다른 거예요. 좀 안정적으로 길게 뭐 괜찮은 프로젝트라면은 이제 길게 진행이 되거든요. 뭐 1, 2년에서 긴 거는 계속 진행되는 거니까 그냥 직원처럼 있는 거야. 근데 직원처럼 있는데 SM 월급이 더 이제 셀 거예요. 대부분은 그 돈이 더 세기 때문에 그렇게 남아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SI 끝나고 프로젝트 끝나고 나서 나가기 전에 이제 뒤로 물어봅니다. SM 직원 구하는데 혹시 할 생각 있냐? 뭐 그런 식으로 물어보시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제 그 회사에서 마음에 들면은 다른 프로젝트에 넣어주는 거죠. SI 프로젝트 다른 걸로 이제 넣어주는 거죠. 근데 뭐 이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뭐 프로젝트가 뭐 사이에 기간이 뜨기도 하고 아니면 뭐 바로 시작하는 경우도 있는데 상황에 따라 달라요. 뭐 1, 2주 쉬는 거면은 그냥 쉬었다가 와. 그러고 이제 그냥 무급으로 있다가 가는 경우도 있고, 나는 싫다. 그러면 이제 그거를 좀 어필을 하면 그 쉬는 기간에 주는 경우도 있고요. 뭐 그거는 뭐 천차만별이긴 합니다. 그럼 너 몇 달 있다가 프로젝트 할 건데 들어올래? 뭐 그럼 내 그 기간 동안 놀고 있을 수 없잖아. 그러면 이제 나는 그러면 못 간다. 그럼 여기서 좀 뭐 타협이 가능하죠. 다른 프로젝트 갔다가 오든가, 그 기간에 돈을 조금 줄 테니까 뭐 다는 못 준다. 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거는 뭐 자기 하기 나름입니다. 근데 뭐 SI 하면은 프로젝트 끝나고 무조건 나가는 건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는 뭐 이런 경우도 있다. 정규직 제한 같은 경우는 받을 수도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일을 하던 회사에서 정규직 제한이 오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는 거기 같이 일하던 사람들 중에서 뭐 자기네 회사에 기회를 줄 테니까 면접을 보겠냐 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있었어요. 뭐 이게 그렇게 막 아예 드문 경우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개발자들이 지금 엄청 많긴 한데 잘하는 개발자를 찾기 드물기 때문에 자기가 잘한다면 언제든지 이런 문은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면접 보는 경우도 봤고요. 뭐 저도 제안을 받은 적은 있는데 전 떠돌이 생활이 좋기 때문에 이제 하지는 않았어요. 이런 경우들이 아니다. 재계약도 아니고 뭐 정규직을 제안받지도 않았다. 그러면 대부분의 경우는 프로젝트가 끝날 때쯤에 다른 프로젝트를 준비를 해야겠죠. 다음 일을 구해야 되는데 똑같이 구하면 돼요. 사실은 뭐 다를 바가 없고, 그냥 이게 프로젝트 끝나고 나서 구하는 게 아니라 프로젝트가 이제 끝나갈 때쯤에 뭐 3개월짜리 프로젝트다 그러면 1, 2주를 남겨놓고 프로젝트 이제 새로 구하시면 됩니다. 그런 사이트 들어가가지고 구해가지고 또 이력서 내고 뭐 예전에 했던 작업들 하시면 되고요. 똑같이 이제 이력서 내고 뭐 하면 되고, 면접 준비까지는 이제 저는 이제 최근에는 안 했는데 뭐 기술 면접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좀 하는 것도 나쁘진 않죠. 예, 근데 뭐 그거는 사실 평소 실력으로 보면은 되는 정도의 기술 면접이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하고 그러면 면접을 보러 가야 되는데 대부분의 프로젝트에서는 이제 다음 프로젝트 준비한다, 면접 가야 된다 하면은 양해해 주세요. 안 해주는 경우는 한 번도 못 봤습니다. 뭐 회사 다니다가 이직할 때처럼 막 몰래 연차내가지고 가고 뭐 이런 거 아니고 그냥 가가지고 얘기하면 되고요. 뭐 그렇게 해서 구해서 다음 프로젝트에 보통 투입이 되죠. 공식적으로 아마 통용되는 규칙은 이게 계약서에는 모르겠어요. 계약서에 한번 계약서 잘 안 읽어봐가지고 모르겠는데 보통은 한 달 일하면은 한 달 월차 쓰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마 이게 좀 통용되는 규칙으로 알고 있어요. 뭐 한 달 일하면은 하루를 쓸 수 있고 뭐 붙여 쓸 수도 있고 하는데 그 뭐 다 회사마다 달라요. 프로젝트 상황에 따라 다르고, 예전에는 한 달 일하고 한 달 쉬는 거를 나 못 찾아 먹을까봐 악착같이
찾아 먹으려고 했었는데 두루뭉술해졌어요. 근데 뭐 내가 필요하면 쉰다고 하고, 왜냐면 지금 있는 프로젝트에서는 좀 자유롭게 내가 이틀 쉬고 싶다. 저번 달에 안 쉬었, 뭐 그런 얘기도 안 해. 저번 달에 안 쉬었으니까 나 이틀 붙여 쉴 거다 이런 거 말고 그냥 사정이 있다. 가족들끼리 여행 한번 가겠다. 그럼 이제 미리 얘기하면 웬만하면 빼줘요. 뭐 맨날 뭐 일주일에 막 3일 4일 쉬네. 뭐 한 달에 며칠 쉬네. 뭐 이 정도 수준 아니면 이런 거 계산 안 해도 그냥 대충 쉬게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뭐 위에서 얘기했듯이 프로젝트 끝나고 나서 뭐 일주일 쉬었다가 다음 프로젝트 재계약인데 그 사이에 뭐 그냥 쉬고 와. 돈은 줄게 이런 경우도 덜어 있어요. 막 엄청 많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없는 것도 아니고 그걸로 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휴일 일하면은 100%뭐 다시 평일에 쉴 수 있냐 특근하면은 뭐 딱히 그게 정해진 건 없죠. 근데 그건 이제 잘 대화로 해결해야지. 저 일요일에 하루 나와서 일했는데 하루는 쉴게요. 그러면은 안 빼주는 사람은 없지 않을까? 없긴 없어요. 왜냐면 너무 많이 쉰다고 하면은 거기서도 이제 좀 힘들어하기 때문에. 왜냐면은 이 구조가 굉장히 눈치를 보는 구조예요. 이걸 이제 쉬는 거를 누구까지 허락을 받아야 되냐면 저 은행까지 아마 허락이 들어가야 될 걸. 그래서 은행에서 눈치 갑이지 여기까지 눈치를 봐야 되기 때문에 막 너무 많이 쉬거나 아니면 뭐 일요일 날 쉬었으니까 나 뭐 10번 출근했어요 10번 쉴게요 그게 힘들어. 그냥 유두리 있게 하는 거지. 사실 그런 거 막 잘 따지진 않는데 이제 원칙처럼 통용이 되는 규칙은 이거다. 통용이 되는 것 같아요. 사실 긴가민가 합니다. 왜냐면 내가 프로젝트를 막 수백 개 뛴 건 아니잖아. 해봤자 몇 개 할 거 아니야. 10년 일해봤자 뭐 몇 개 뛰는 거잖아. 그러니까 모르지만 대부분은 이 정도는 허용이 됐습니다. 일을 할 때 뭐 적용되는 신기술 이런 거는 다 다르죠. 당연히 다 천차만별인데 일단 금융권은 거의 신기술을 쓰는 경우는 드물다고 봐요. 뭐 금융권이 아닌 경우에는 신기술을 뭐 쓰는 경우는 그 회사의 그 기술 담당하고 계시는 분들에 따라 달라져요. 근데 전반적으로 SI 프로젝트에서는 최신 기술은 좀 지향합니다. 왜냐면 그 SI 프리랜서들이 최신 기술 나왔다고 해서 바로바로 익히진 않잖아. 그래서 프리랜서를 구해야 되는데 그거 할 줄 아는 사람 구해가지고 쓰기가 힘들어. 그것도 다 리스크야. 그리고 뭐 데리고 와서 가르치기에도 좀 애매하지. 왜냐면 몇 달 있다 나갈 사람인데 내가 내 돈 주면서 그거 가르쳐가지고 써먹겠다 그 정도까지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은 최신 기술을 좀 안 쓰는 상황이고 안 쓰려고 많이 노력을 하죠. 옛날 기술 되게 많이 쓰고 그리고 같이 일하는 사람들의 수준은 정말 최악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유튜버들 보다 보면 어떤 분들은 프리랜서로 일을 하면은 뭐 다양한 종류의 코드를 볼 수 있는 게 여러 사람의 코드를 볼 수 있는 게 장점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셨는데 그게 장점인가요? 장점인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같이 일하는 사람들의 수준이 진짜 천차만별이고 이력서 뻥튀기나 뭐 좀 걸러지지 않은 수준의 사람들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요. 아까 제가 여기서 표현한 거는 여기 그룹에서 개발 회사가 하나인 걸로 지금 표현을 했는데 사실 개발 회사가 하나가 아니에요. 보통 몇 개씩 들어오고 얽혀 있는 회사들이 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정상적인 회사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거든요. 정상적인 사람과 정상적인 회사를 찾기란 쉽지 않고 그 비정상적인 회사는 비정상적인 사람을 뽑습니다. 그 뒤에서 이제 설명을 좀 할 건데 그래서 같이 일하는 사람들의 수준은 어쨌든 썩 좋진 않아요. 그래서 그게 좋은 경험이 될 수 있지. 왜냐면 진짜 못하는 사람, 개판 치는 사람의 코드들을 보고 그거를 내가 분석을 하고 수정을 해야 되는 입장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게 좋은 경험이라면 좋은 경험인데 그게 일하기 좋은 환경이라고는 절대 말 못하겠네요. 그거에 좀 스트레스 많이 받는 분들이라면 프리랜서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다가 싸울 수도 있지 사실 뭐 내가 실제로 뭐 크게 싸운 적은 없지만 하다 보면 패고 싶거든요. 진짜 반대로 이제 나를 패고 싶은 사람들도 많이 있겠죠. 이게 통일이 안 돼요. 워낙 이게 가지각색의 사람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보통 프로젝트에서 뭐 코드 작성 규칙, 뭐 명령 규칙 이런 거를 해놔도 그거를 제대로 하는 사람들도 많지 않고 그거 가이드하고 교육하는 사람도 없어요 거의. 프로젝트도 그냥 그 회사조차도 대충 하고 빨리 끝내고 나간다 돌아가게 만들고 나가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좀
제대로 안 해놔. 있어도 그냥 교육 안 하고 빨리빨리 대충 하고 끝내. 일단 나가는 순간에 프로젝트 종료 순간에 버그만 없으면 되는 느낌이야. 그렇기 때문에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각양각색의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는 있죠. 좋은 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